천조 재벌덱이라던가 트리플 S급 헌터 같은 거 꼭 들어가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도 유치할 수 있어. 하지만 경험하지도 못한 세계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기만 재밌어, 나만 재밌고 돈이 되는 소재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섣불리 트렌드에 편승한다는 생각은 하루에 5,000달러를 쓰지 못한다면 상업작가로 활동하는 건 안녕하세요. 장르 불문 소재 불문 톡 리뷰 곰PD 개대리입니다. 네, 이벤트를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컨텐츠인 웹소설 작법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이니만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소개를 해드릴 건 종이책으로 나온 웹소설 작법서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이 쓰신 작법서 두 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개대리님이 적어주신 프롬프트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판타지 웹소설 작법서 2권, 판타지 소설 파는 MD의 눈으로 뜯어보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것만 충실히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유료 작가가 될 수 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나온 걸 충실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베스트셀러 작가는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유료화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톡리뷰 코너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 각 도서별로 간략하게 어떤 느낌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실패하지 않는 웹소설 연재의 기술, 잠깐 이 도서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을 집필하신 상경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웹소설 작법서입니다. 다만 이 책이 특이한 거는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콜로스라는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책으로 다시 묶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온라인 강의라는 게 워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전업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폭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분이라면 저는 먼저 이거 상경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살짝 해드려봅니다. 한선희가 작가님의 웹소설의 신 또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을 써주신 이제 한산희가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세요. 현직 이비인후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작품을 집필하고 계시고 닥터 프렌즈라고 되게 인지도 높은 의사분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의 기획자기도 하십니다. 이 책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실전적인 테크닉에 깊게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도 독자로서는 충분히 경험치가 쌓이고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 이런 단계의 독자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경 작가님 책의 개론서였다면 요거는 이제 한 단계 약간 올라가서 실전 테크닉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형식으로 작법서를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읽기도 편한 부분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 두 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금 설명만 들으셔는 사실 어떤 부분이 또 좋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MD의 입장에서 작가님들과 공감하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첫 번째, 돈이 되는 제목이 창피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빠밤! 원래 리허설 때 하던 건데 뭐 계속 하시네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권의 도서 중에서 한산희가 작가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요즘 판타지 소설 꾸준히 보시는 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어그로성 제목이 많습니다. 뭐 천조 재벌덱이라던가 아니면 트리플 S급 헌터 같은 거 꼭 들어가야 되고 왜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주인공이 힘을 숨김, 누가 너무 강함, 실제 도서들에는 많이 안 붙는 제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장점이 되는 걸까요? 일단 한산희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스스로 생각해도 유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눈길이 가게 만들고 그걸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제목도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잘 찝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상경 작가님 도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사실 상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신의 노래 같은 작품도 그냥 내용을 한 줄에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제목을 쓰셨지,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목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셨던 거죠. 한선희가 작가님 작품도 여러 작품이 있지만 사실 중증외상센터 이런 것들은 워낙 내용이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종이책도 제가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그로성이 있으면 초반에 주목받기는 쉽다. 너무 제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초보 작가분들한테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1번으로 고른 이유는 작품을 파는 MD로서 이제 플랫폼에 상품을 진열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제목이 실제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 MD들도 모든 도서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유명한 작가님이 되시기 전에는 저희가 작가명을 참고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도서에 눈이 당연히 가기 마련이고, 개인적으로 봤던 것 중에서 최근에 조금 이 제목이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1134억 가진 회사원입니다라는 현대 판타지 소설이 하나 있었고요. 대체 역사물 중에 하나로 단종이 너무 강함이라는 작품,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사실 이런 작품이면 독자로서도 좀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고 배너 카피를 쓴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벤트를 걸 때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1134억 생각만 해도 좋아지는 숫자니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 돈이 되는 소재. 빠바? 자, 돈이 되는 소재. 돈이 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님들이 사실 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읽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이게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 돈이 되는 소재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MD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트렌드가 되는 소재가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사람들의 클릭을 불러오는 건 맞지만 신인 작가분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초보 작가님들은 돈이 되는 소재를 쫓아가서 쓰시기에는 약간 좀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트렌드를 자기가 잘 쓰는 글에 끼워 넣는다는 건 두 가지죠. 프로 작가거나 재능이 정말 압도적이시거나, 초보 작가님들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셨는지 두 분 작가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신인 작가는 무조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고 코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잘 쓸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본인이 잘 아는 분야를 쓰게 된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작품의 몰입감이나 아니면 리얼리티나 이런 게 정말로 확 살아나게 되는데, 삼겹나라 목살공주라는 책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고기 파는 이제 마장동에서 일하신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나중에 작가 후기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작가님께서 이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르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힘없이 다 매끄럽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평범하게 고기 써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독자로서 한층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퓨전 판타지를 쓴다고 하셨을 때 이 세계로 넘어가서부턴 작가님이 만들어야 돼요, 그 세계를. 근데 경험하지도 못한 세계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기만 재밌어, 나만 재밌고 남들이 공감을 하질 못하면 사실 작가님으로서는 되게 크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하실 때는 좀 더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쓰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경 작가님께서는 다른 방안도 하나 제시를 해주기는 하세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쓰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 너무 꽂혔어, 이거 꼭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취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됐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실제로 대체 역사나 이런 쪽을 쓰시는 분들은 실록, 조선실록이나 전문적인 서적까지 다 연구를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주석 달아둔 걸 보면은 실록은 물론이고 뭐 각 논문이나 연구 자료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두시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리얼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경 작가님도 이제 본인의 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신의 노래라는 작품을 쓸 때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건 약간 락 음악 이런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락. 네, 그거는 좀 대중적이니까. 네. 근데 막상 독자분들이 오페라 나오는 거에 너무 꽂히신 거야, 클래식 쪽에.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다음부터는 정말로 하루 종일 오페라 음악을 듣고, 오페라 극장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와야지 이런 짧은 묘사를 위해서 해당 오페라 극장의 설계도 거의 다 구해서 뒤질 정도로 취재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드셨다고요? 아니, 뒤졌다고. 아, 그러니까 자료를 뒤졌다고. 네.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트렌드에 편승한다는 생각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MD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트렌드라는 걸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유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니까 고객님들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걸 계속 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죠. 유행을 크게 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말만
이혼이지 1화에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되고 2화부터는 본인만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소설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혼한 뭐 부인 같은 경우는 2화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신인 작가님들께서는 트렌드를 이용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짧게 끝내고 본인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는 편이 무리하게도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시다 보면은 초기에는 되게 재밌게 시작을 하셨는데 힘이 급격하게 빠지시는 작가분들도 많더라고요. 본인이 겪거나 정말 잘 아는 이야기를 쓰시는 게 첫 번째다.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 글이 안 써져. 신인 작가님들 중에 글을 쓰다 보면은 지치셔서 하루에 한 편도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마 지망생 분들이 원하시는 건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따뜻한 위로 같은 걸 원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따뜻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하루에 5,000자를 쓰지 못한다면 상업작가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작가님들도 처음부터 막 대형 작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작품을 하나 두 개씩 쓰시면서 점점 커지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한경 작가님은 처음부터 대형 작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웹소설 연재 주기들이 베스트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대부분 하루 한 편 연재를 좀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루 한 편 5,000자죠. 이게 그렇게 쉬운 분량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게 하루 한 편 5,000자 주 5일이라는 게 굉장히 가혹한 조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가혹한 조건을 이겨내지 못하면 전업 작가는 사실 되게 어렵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파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작가님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 3일만 연재를 하고 퀄리티를 1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것도 분명히 작품에는 좋은 방향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매출 면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주 3일 퀄리티 120%보다 주 5일 퀄리티 한 80% 정도가 분명히 더 좋은 매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팔 수 있는 게 3개 나오는 것과 팔 수 있는 게 5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웹소설 단가는 다 똑같잖아요, 지금? 편당 100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 게 매출 면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MD들도 그런 도서들 위주로 선서를 하고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5,000자, 주 5일 연재를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작가의 기본이다. 적어도 판타지 작가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연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찝어가면서 이 두 도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교보 문고와 교보 이북 양쪽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릴 거고요.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컨텐츠로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불문 소재 불문 톡 톡 리뷰 리뷰 곰PD 개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